지금 뭐 주차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좀 줄었고요. 요즘에 놀 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타는 사람은 늘 타는데 이 같은 대형 레저 시설의 폐업은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 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지면 도시가 사라졌어요. 기억하십니까? 90년대 중반 스키장은 단순히 스키만 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스키복, 최신 유행이 시작되는 광장이었고 오렌지족과 X세대의 에너지가 폭발하던 해방구였습니다. 리프트를 기다리던 행렬과 열정적인 스키 강습까지 스키는 중산층의 자부심이었고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되었다는 성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겨울은 더 이상 겨울답지 않아졌습니다. 경고했던 하얀 제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해서 강원도에 있는 알프스 스키장을 향하고 있는데요. 알프스 스키장은 과거 용평 리조트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오래된 전통의 스키장 중 한 곳이었습니다. 1974년 개장한 알프스 스키장, 2006년 운영 중단 후 20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스키장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서도 더 이상 길 안내가 중단이 됐네요. 태백산맥 동쪽 진부령 정상, 해풍이 산맥에 부딪히며 엄청난 눈을 뿌리던 천혜의 스키장 명당. 험준한 고갯길은 스키 동호인들에겐 은빛 낙원으로 가는 통로였는데 한때는 동양의 알프스라 불리며 은빛 함성이 가득했던 곳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적막함만 가득합니다. 저 앞 저 산등성이를 밝히던 야간 스키장의 불빛이 꺼지던 날, 이들의 가장 찬란했던 계절도 함께 저물어 버렸습니다. 4월까지 스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눈의 천국이었지만 기후변화로 적설량은 해마다 줄었습니다. 기온이 겨울이면 굉장히 춥고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는 상당한 강점이 있었던 곳인데요. 자, 예전에는 이곳만 딱 들어서면 정말 설레던 그런 공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알프스 스키장의 폐업은 교통과 기후, 경영,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네 가지 악재가 겹친 복합적 결과입니다. 이 마을의 겨울은 더 이상 설레지 않게 됐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야간 스키장의 마지막 불빛이 꺼져가던 날, 이 마을의 모든 활력도 동시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곳이 과거 알프스 리조트의 정문이네요. 희미하게 보이시죠? 알프스 리조트라고 써 있는데요. 저쪽이 슬로프였던 것 같은데요. 벌써 몇 년 손을 쓰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스키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이곳은 시설 노후화를 해결할 자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곳이 계곡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서자마자 돌개바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스키를 타러 왔을 때는 정말 설레는 바람이었겠지만 이렇게 문을 닫은 시점에서 와보니까 이 바람이 참 매정하게만 느껴집니다. 정말 춥네요.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 때문에 이곳이 식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 같은 청소년 숙박시설이네요. 우리의 성장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아서 참 보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 당시 겨울만 되면 이렇게 스키장 리프트에 사람들이 가득 타고 줄을 서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과거 스키장은 우리 사회 중산층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은빛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장의 시대가 끝나감을 알리는 것 같아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뉴스 한 줄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겐 삶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희미한 글씨로 대여, 강습 이런 게 쓰여져 있던 것 같은데요.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겨울만 되면 젊은이들이 설레는 가슴을 안고 이곳에 와서 스키도 빌리고 또 강습도 문의를 하고 그랬던 곳들인데요. 전성기 때는 이 일대에 수십 개의 스키 대여점이 성업 중이었는데 지금은 단 한 곳도 문 연 곳이 없습니다. 또 겨울만 되면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수백 명씩 겨울철에 몰려들었던 그런 공간인데요. 역사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 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지면 도시가 사라졌어요. 국가도 사라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가장 큰 거 그거거든요. 이번에는 수도권 경기도 용인에서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폐업한 스키장에 와봤는데요. 개장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서 워낙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당시로서는 대형 콘도미니엄까지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스키장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도 문제였습니다. 숙박을 하는 사람이 줄어 콘도 시설은 계륵이 되었고 경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주인이 바뀌고 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다시 회생하는가 싶었지만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한때는 슬로프가 8개에 달했고요. 또 워낙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퇴근 후 직장인들이 야간 스키를 타러 많이 왔던 그런 지역이죠. 다만 이 리조트는 스키장하고 골프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골프장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골프장 옆 빈 공터 같은 신세. 과거에 스키장으로 이용되던 공간은 지금 펫파크 등 다른 사업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멈춰진 리프트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현재 스키 산업 구조상 재개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만큼 이 스키라는 산업이 계절적으로 1년에 한두 달밖에 영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스키장들 상황은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의 스키장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강촌은 겨울 여행의 성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대에 스키장까지 개장을 하면서 이 강촌은 겨울 여행지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연간 내장객이 50만 명을 넘던 곳인데 지금은 전성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 강촌 지역 스키장의 전성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약 한 2010년 전후로 보이는데요. 이때만 해도 수도권에 위치한 덕분에 당일치기 스키 인구가 폭발적으로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퇴근 후 야간 스키의 성지였고요. 또 대학생들은 기차를 타고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스키장의 미래인 어린이들. 그냥 스키 타면 상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워도 오게 되는 것 같지. 하지만 20대 인구 감소와 더불어 겨울이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되면서 예전 같은 호황은 사라졌습니다. 주차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좀 줄었고요. 애들도 이제 잘 타고 해서
목표는 일본으로 가족이 다 같이 스키 타는 그게 목표입니다. 평일에는 아예 일부 구간을 축소 운영해 제설과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만큼이나 스키장 불황의 치명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이 기후의 변화인데요. 강원도에 위치한 고지대 스키장과 달리 이런 수도권 스키장들은 기후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빙판이 많고요. 그러니까 춥긴 추운데 인공눈이다 보니까 빙판이 좀 많았고, 눈이 오지를 않으면서 인공 제설기에 의존하는 빈도가 늘었고, 이는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스키장 매점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한산하고 어떻게 보면 활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스키장 손님이 줄면 주변 경기도 함께 침체됩니다. 북한 강변을 바라보는 천혜 입지를 가진 펜션들인데요. 대부분이 휴업 중이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키장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스키뿐 아니라 사계절 즐길 거리를 갖춘 복합 플랫폼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수영장 입구입니다. 이 리조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수영장, 또 겨울에는 스키 리조트, 그리고 봄, 가을에는 또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기에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다 보니까 이 리조트 같은 경우는 고가 객실 비중을 늘려서 수익성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겨울인데도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관광지들의 단점이 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상권은 여름에만 잘 되고 어떤 상권은 겨울에만 잘 되고 이런 측면이 많은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저 스키 슬로프도 겨울에 운영을 하고 여름에는 저 슬로프 하단을 루지라고 해서 바퀴 달린 썰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또 이용을 하고요. 또 여름에 조명을 달아서 야간 산책로 같은 것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상권의 주간 야간까지 대비해야 경쟁이 되는 시대. 그래도 이곳은 야간임에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스키장 운영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았죠. 바글바글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놀거리가 많잖아요. 그런 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타는 사람들 타는데 이제 새로 타는 사람들이 겨울에 스키 레저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는 그게 영향도 더 많을 듯 싶고. 스키장이 하나 지역에서 버텨주면 생길 수 있는 일자리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일단 스키장 렌탈샵들이 눈에 띄고요. 스키 강습, 또 어린이 전용 렌탈샵, 또 썰매복, 스키복을 빌려주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피자집, 또 중화요리집. 스키장 인근에서 20년 넘게 렌탈샵을 운영 중인 사장님. 초창기에는 아주 좋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포츠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 나갈 기회도 많고, 해외에 이제 뭐 리조트, 스키 리조트들이 고급스러운 데가 많잖아요. 최근엔 어린이 전문 매장으로 바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좀 애기들 남들한테 좀 안 뒤처지게 피아노 누가 배우면 피아노 따라하고, 스키 배우면 스키 따라하고, 이런 패턴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유지가 돼서 좋은 거고요. 젊은 층의 저비용 무지출 챌린지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느끼기에는 와서 옷이랑 장비 렌탈만 해도 10만 원이랑 10만 원 이상씩, 진짜 전문적인 취미로 가지려면 장비랑 의류를 싹 다 사야 되는데 저렴한 편에 속하지도 않아요. 뉴스 봐도 뭐 다들 뭐 런닝이나 뭐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안 들고, 비싼 리프트권을 포기하고 산을 걸어 올라가 즐기는
미국의 콰이엇 스키, 슬로프 대신 실내 스키장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하는 중국의 핑티 문화, 소비의 극도로 인색한 일본의 사토리 세대 등이 그것입니다. 스키장의 퇴장은 단순한 기업 소멸이 아니라 지자체의 세수 감소, 인구 유출, 마을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구시설은 도시계획에서 정한 시설은 아니에요. 근데 도시계획이 개입할 여지는 있죠. 도시는 전체를 다 이제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화려한 성장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우리 지역과 공동체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동력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